반갑습니다. 웃음으로 소통하라.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맨날 해보지만 좀 쪽팔려요. 이거 맨정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매일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 안으로 몰입해가는 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도 정말 내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나를 볼 때 참으로 순간적으로나마 참 행복감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하고 함께 공감하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웃음으로 소통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이 소자를 웃을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웃음으로 통하자. 모든 게 사실 사람이 만나서 웃으면 다 통해집니다. 방금 뭐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또 반대쪽도 해주세요. 반대쪽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눈을 바라보면 어색해서라도 웃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웃음의 조건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은 정말 웃는 것이 자연 발생적인 웃음을 웃습니다. 아주 순수한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런데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건화됩니다. 또래화되고 집단화되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들끼리는 잘 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다? 웃음이 딱 끊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성인이 되다 보면 이 웃음이 사회화됩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이 있고 먹고 사는데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잘 웃고 그런데도 전혀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맞지 않는데도 웃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제 사회화되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되게 웃을 일이 없어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건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화되는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웃음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사람들의 동호회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웃으면 뭐가 온다고 하죠? 복이 옵니다. 복이 온데 몇 가지의 복이 올까요? 예, 소문 만복내라.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개수의 수적인 만이 아니고 가득 찬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줬는데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유머할 수 있고 조건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받게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복을 받는데 우리 안에 그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그릇이 어디냐? 자, 관상학적으로 보면은요, 복이 딱 떨어지면 백회라는 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죠. 여러분, 복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되게 하늘의 복을 빌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나라 환경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은 두 손을 모아서 아침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쨌든지 우리 새끼들 밥만 안 굶게 해주시고, 어쨌든지 우리 새끼들 학교라도 가게 해주시라고 빌었어. 근데 빈대로 다 돼요. 전 세계 기도대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어머니가 1등 났어요.
왜 1등 났느냐? 가장 과학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대한민국 어머니입니다. 자,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실까요? 자, 한번 빌어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어쩌든지 우리 새끼들 밥만 안 굶게 해주시고 어쩌든지 우리 서방 바람 안 피게 해주시고. 이 손과 손 사이에 지금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해.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전기가 발생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하셨잖아요. 비비면 이게 책받침 하는데, 전기는,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전기는 맨손으로 만지는 게 잘 옵니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잘 옵니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전기가 훨씬 강하게 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학교를 안 다니셨어도 그 상태를 아시고 반드시 기도하실 때 물을 떠놓고 물을 머리에다 촉촉이 적셔놓고 비벼버려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탁 치고 올라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가. 예? 제일 빨리 그냥 딱 물 타고 짜릿 하고 올라가 버려요. 다른 나라는 두 손을 잡고 주시옵소서! 근데 못 가는 거야. 잡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비벼. 그러니까 물 딱 쳐놓고 탁 치면은 그냥 한 방에 탁 치고 올라가요.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이뤘고, 요즘에는 배 터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살 뺀다고 난리고, 대학교 못 간 사람이 없어. 요즘에는 아주 대학교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대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교육열이 가장 높죠. 자, 복이 내려오는데 이 복이 떨어져서 이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마를 초년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마가 훤한 사람들이 초년에 고생을 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이렇게 코를 타고 내려와서 똑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복 받는 샘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만져보실까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인중, 사람의 중심이다. 인중에서 뒤로 넘어가는 맥을 동맥이라고 해서 남성의 기운을 주관을 하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는 맥을 인맥이라고 해서 여성의 기운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동맥은 우리 집안을 감독한다는 의미가 있고, 인맥은 맡을 임자를 써서 우리 집안의 살림을 맡은다.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 인중이에요. 이 인중이 그릇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복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복을 받는 그릇이 그득그득 이 복이 받치겠죠. 그런데 반대로 복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복이 다 새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10,000가지의 복을 불러오실 때 매일매일 이걸 3번씩만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우리 목요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복을 불러와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목요 특강에 복 내려온다! 그러면 다 같이 복 받아야지! 15초만 버티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 복이 여기에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복을 불러드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요에는 성주풀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시죠? 모든 복을 빌어주는 노래입니다. 에라만수 에라대신이야 대활령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오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서울 쪽에 있는 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쏟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바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4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올려 붙일 때 밑에 힘을 깍 주시고 올려 붙여 주셔야 안새 나갑니다. 자, 두 손 옆으로 하시고, 에라만소 에라대시야 대활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왔다. 잘 받으세요. 자, 우리 목요 특강에 복 내려온다. 복 받아야지.
이 복을 나만 가지면 안 되는 거.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자, 옆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자,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을 보니 행복해요. 당신은 2013년도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가 될 상이요. 자,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예, 이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사세요. 네. 박수. 네, 제가 성격이 되게 좋아요. 마이크 안 나와도 화 안 내고.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이야기 하죠. 정말 살다 보니까 웃을 일이 너무 없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웃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 달이면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는 많은 우리 암 환우들을 위해서 웃음치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일반인들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암 걸리신 분들이 더 잘 웃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웃음이 나오면 웃음의 길이가 약 4초에서 5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길게 안 가요. 보통 4초에서 5초를 갑니다. 근데 우리 뇌에서 웃음을 인지해가지고 뇌에 있는 시상합을 하는 곳에서 우리 몸에 기분 좋은 호르몬 또 우리 몸을 치료하는 면역 호르몬들이 나오는 데는 15초가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은 암에 걸리는 순간 어때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뭐 합니까? 지식이라는 지식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야 나을 수 있지? 어떤 병원에 가야 되지? 뭐 여러 지식을 쌓겠죠. 다 모아보니까 그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잘 먹어라. 잠 잘 자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가 나와요. 반드시 병원에 가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병원의 의사분들도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항암제는 웃음이라는 사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웃음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웃으라고 하면 보통 20초, 30초씩 박수를 치고 막 웃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웃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병원, 원자력병원을 가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잘 웃습니다. 어떤 제스처만 취해도 일부러 막 웃어 오바를 하면서 웃습니다. 강의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끝나고 나면은요 정말 제가 노래도 부르죠. 꽹가리도 치죠.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웃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웃다가 보니까 1시간, 1시간 반이 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렇게 탁 가다가 강의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가운데로 나가면 모든 환우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막 나가는데 박수를 쳐요. 제 손을 잡고 막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10년 동안에 오늘같이 많이 웃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손을 잡고 웃는데 그 어머니의 두 눈에 웃고 있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머리는 하나도 없는 그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웃으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조용필 씨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강사가 노래를 뒤에까지 길게 빼는 이유는
박수 받고 싶어서 빼는 겁니다. 혹시라도 계속 빼고 있으면 와 안 끝내노 하고 쳐다보지 말고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사가요 멋진 말을 딱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쫙 훑어봅니다. 왜 훑어보느냐? 박수 받고 싶어서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계속 훑어버리면 애매해져 버립니다. 이게 훑어보지 마시고 말이 끝났다, 뭔가 액션 있는 말을 던졌다 하고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얼른 박수 쳐주시고, 두 번째는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물컵을 들읍니다. 그럼 왜 물컵을 들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이게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 먹으려고 물컵을 들었는데 그걸 또 쳐다보면서 물은 언제나 먹을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것까지 불쌍한 게 없어요. 근데 또 쳐다보는데 안 주는 놈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사실 이심, 전심, 염화, 미소. 그렇죠? 예.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개를 막아놓고 물을 줬을 때 애매합니다. 네, 아주 우리 아름다우신 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막으시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저도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탁 나가면서 10년 동안에 오늘같이 많이 웃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하고 웃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제 강의를 이렇게 노트를 했어요. 메모를 하셨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내려본 그 메모장에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그 글귀가 있었어요. 그 글귀가 어떤 글귀였냐면은, 오늘 아침 내가 바라보는 저 태양은 어제 죽어간 수많은 우리 암환우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의 태양이었다. 오늘 아침 그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음에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봤던 저 태양은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의 태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태양을 매일 아침 보면서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사느냐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깨우면 아침부터 짜증내잖아요. 학교 가기 싫다고 짜증내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 웃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웃음의 씨앗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순간 내가 웃을 수 있는 이 건강이 있다는 것에 우리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시크릿에 나오는 그 법칙대로 모든 긍정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뭐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시라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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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소리 없이 저는 원래 박수 나올 때까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21일의 기적의 법칙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21일만 내가 매일 예스 하하하 예스 하하하 21일만 해보세요. 내 안에 모든 긍정의 에너지가 다 끌어당겨집니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까지는 암탉이 20하루날을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나서 20하루 동안은 삼신상을 치우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정상적인 자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21일이 걸립니다. 왼쪽에 찼던 시계를 오른쪽에 차서 뇌에서 정확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인식하는 시간이 21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은 37은 20일, 21일의 법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하고 웃게 된다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무엇을 만듭니까? 바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웃고 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제 아내를 향해서 3번씩 절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각시님 사랑합니다. 각시님 행복하십시오. 3번씩 절을 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게 됐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국에 100살 넘게 사신 장수 어르신들을 각 시도별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웃음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가서 큰 호텔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어른들한테 노래도 불러드리고 막 웃어드리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웃으시는데 정말로 아이들처럼 웃으세요. 어떤 분은 틀니를 빼고 웃습니다. 빠질까봐. 막 웃는데 정말 잘 웃으세요. 여러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0살 넘게 사시는 어르신은요 60살 노인보다 하루에 16배 이상을 많이 웃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3분의 1입니다. 즉 웃음이라고 하는 거 긍정의 에너지가 그만큼 장수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할아버지가 장수에서 오신 테이블을 봤더니 70% 정도는 할머니하고 같이 오셨고 할머니가 장수에서 오신 테이블을 봤더니 100% 자식들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날 무렵에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들고 가서 우리 아버지 아이고 지금도 아주 정정하시고 야 건강하시네 아버님 장수의 비결을 자랑을 한번 하세요.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 사람 만나는 시방도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래야 그런데 우리 망구가 있어서 망구하고 웃고 산 게 건강이여 망구 그러지 이 정도 연기력이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지금도 피부가 장난이 아니시다. 지금도 어머니 너무 고우세요. 어머니, 우리 건강의 비결 자랑 한번 하세요. 마이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영감이 일찍 죽어불고 신강이 펴는 게 오래 사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가 오래 살려면 각시가 살아있어야 되고 여자가 오래 살려면 서방이 50 넘으면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강이 편해서 오래 살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날부터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3번씩 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제 그 진도아리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님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고 나는 따라가면 나무아미탑을. 이 대목이 있는데 오늘 오리지널 버전으로 라이브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란데 아리랑 아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님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고 따라가며 나무아미탑을 다같이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여기서 제가 원산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라 사투리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창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투리가 좀 나와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즘 원산지 속이다 걸리면 큰일 난 줄 아시죠? 그래서 원산지를 제가 밝힙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님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고 나는 따라가면 나무아미타불. 이거 슬픈 대목입니까? 기쁜 대목입니까? 그걸 고민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상해 나가는데 그게 고민스럽냐고. 기쁠까? 슬플까? 이걸 말입니다. 60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대학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더니 정말로 슬프게 불러요. 니만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고 나는 따라가면 나무아미타불. 슬프게 불러.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부모 총회에 가가지고 30대 중반의 젊은 아주머니들한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더니 앉아서 어떻게 불러버리냐. 님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고 나는 따라가며. 아싸 좋아 보라. 스텝 밟아 불더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60 넘어서 돌아가신 아버지들은 보험을 안 넣어놓고 죽어본 거야. 30살 젊은 총각들은 종신보험을 2개씩 넣어버렸어. 남편이 죽으면 한 3억 5억 기본으로 나와.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남편 죽었을 때는 엄청 슬픈 척 하지만 남편 죽고 나면 보험 통장 갖고 스텝 받고 나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쩌든지 내가 오래 살아야 이 꼴을 안 보겠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3번씩 절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자, 여성복지부 캠페인이었습니다. 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웃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소문만복래라는 글을 써서 집에 다 이렇게 대문에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새해 첫날이 되면 또 보름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웃으니까 이걸 또 노래로 만든 거예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무엇하리. 이미 18세기에 21세기를 딱 보시고서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인생의 꽃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만들어 이미 21세기가 올 것을 예견을 하신 거예요. 이게 경기민요의 태평가라는 민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국립국악원의 반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또 재밌게 부르면서 강의를 또 이어갑니다. 박수 한번 같이 쳐주세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일리리야 일리리야 이나노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찾아서 날아들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어들 사이를 왕래한다. 다 같이 니나는 일리리야 니나는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앞전에 모 기업에 가서 이 노래를 쫙 불렀더니 맨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중년의 어르신, 아마도 그 회사에 높으신 분 같아요. 다 나오시더니 5만 원짜리를 꺼내갖고 여기다 넣어주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여기다 넣어주고. 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을 가끔 뵙니다. 예,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학식이 있어 보여요.
아니, 좋은 노래를 들었으면 왜 다 나아지니까 돈도 쓸 줄 알아야지. 예. 특히 할머니들이 잘 내십니다. 예, 할머니들, 저같이 또 이런 그 생물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전국이 다 뒤집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 지방에 강의를 나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실물로 본 게 징하게 귀인이 있다고, 저보고. 귀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아이고, 어머니, 실물로 본 게 이쁘다고 막 저한테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원래 냉동고기보다 생고기가 비싼 것이요. 이 말을 했더니 전국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예요. 아따, 어머니, 그런 게 생고기가 비싸지. 그랬더니 김혜영 씨가 웃다가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 코미디언 김혜영 씨가. 예. 여러분, 이 노래가 참 저는 우리 문화가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짜증을 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인생 살아보니 춘몽이다.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장자가 꿈을 꿨어요.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봄에 낮잠 자면은요, 낮잠 자고 깨보면 이게 비몽사몽입니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깼는데 자기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헷갈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이요. 엊그저께 우리 이팔 청춘이었는데 뭐 애들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흰머리 나고 머리 넘어가고 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팔 청춘이 이제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나 놀지는 무엇하리. 우리 인생의 가장 꽃은 뭐냐면은 인생을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 웃음이 중요하면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찾아서 날아든다고 했잖아요. 제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벌과 나비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날아오는 게 아니고 향기를 따라서 날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질 않아. 그러나 저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들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바위 틈, 저 논두렁 틈바구니에서 자기 꽃대를 올리고 향기를 내뿜어. 그러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그 씨를 멀리 멀리 퍼뜨려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간다 해서 천리향, 만리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입니까? 웃음꽃이에요. 그래서 저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면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 이 직장에 웃음꽃이 피어나면 근무할 만한 그런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웃었을 때, 내가 웃음꽃을 피웠을 때 온 우주가 다 춤을 추고 온 우주의 웃음의 향기가 나는 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우리 몸 안에서 향기 나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손을 이렇게 받쳐보십시오. 턱 밑에 꽃봉오리를 만나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 볼을 만지면서, 비비면서. 자, 나는 어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 나 이뻐? 박수. 아.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평소에도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디 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웃자고 하면 잘 안 웃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마음이 잘 열려 있어서 대단히 이 에너지가 소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웃고 있을 때 어때요? 우주가 나에게 그 에너지를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참 우리는 행복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이런 화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가야 할 것이냐, 이거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두 가지의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성향이고 하나는 감성적인 성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잘 가시죠? 노래방에 가서 놀아보면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인지 감성적인 사람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생각이 많겠죠? 예, 판단을 전부 머리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귀중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절대 머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머리는 가만히 두고 전부 밑에 것만 갖고 놉니다. 머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감성적인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좀 놀아라고 하죠. 감성적인 사람 어때요? 막 스크린 앞에 가서 자기가 막 비비고 뭐든지 느껴야 돼요. 느껴. 막 탬버린을 치 몸을 때리고 옆 사람을 막 괜히 가서 위아래로 훑고 느끼고 싶어 해요. 이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끝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집에 들어갈 때 절대 머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머리를 가만히 두고 아 피곤해 하고 머리부터 딱 눕혀서 평균 30분은 누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일합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마음에 맞도록 집안을 디자인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 이성적인 분들을 집에 가보면요, 집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커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커튼 닦는 것도 귀찮으니까. 깔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집이 깨끗합니다. 감성적인 사람 집을 가보세요. 모든 레이스는 다 달려 있습니다. 모든 창에 달려 있죠. 거실에서 부엌 가는 데도 레이스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전기 코드에 전부 뭐 레이스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변기 카바, 꼭 카바 아니면 안뜰 안 해요. 이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식당을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서 메뉴판부터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반찬이 몇 개 나오나 이것부터 따져요. 어디 집 보다가 뭐 반찬이 많이 나 이거 따집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그런 거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카페트 깔려 있는가부터 봅니다. 빨간색이냐? 아 좋아. 주인이 나와서 어머 어서 오세요. 예, 알아서 주세요. 그래 버려요. 뭐 드릴까요? 알아서 주세요. 이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같이 살아요. 자, 위층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내는 감성적인 사람이고 남편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벌써 위층에서 부부싸움 나는 소리가 나면 아내는 가슴을 떨기 시작을 해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또 싸운다 여보 일어나봐 2층에 또 싸워. 이성적인 남편은 일어납니다. 나가가지고 가만히 들어봐요. 또 맞을 짓을 했구만. 판단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롭게 이루는 게 삶을 또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 20세기와 21세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20세기에는 이성적인 영역이 강했겠습니까? 감성적인 영역이 강했겠습니까? 지금 반반이에요. 저를 잘 쳐다보세요. 과거 20세기에는 이성적인 영역이 강했겠습니까? 감성적인 영역이 강했습니까? 아직도 감이 5명이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 있어요? 옛날 선생님들이 밑줄 다 그어주고 당구장 표시했어도 틀린 놈이 있었고, 옛날에는 이성적인 삶이 강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답이 있다. 옛날에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그랬죠. 아, 자식 7, 8, 9명 나도 큰아들이 공부 잘해버렸다. 나머지 학교 안 보내버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올인해가지고 소 팔고 논 팔아가서 큰아들만 서울 가서 넥타이 매고 다니면 큰아들이 동생들 다 매겨 살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꽃순이, 금순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겠다니까, 오빠 때문에. 그때는 뭐든지 지식 위주의 삶이 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전에 컴퓨터가 우리 생활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엄청나게 컴퓨터가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식이라고 생겼던 것들을 다 외워야 했는데 지금은 평생 읽을 분량의 텍스트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USB라고 하는 작은 저장 장치에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식도 검색창에 넣고 엔터만 쳐버리면 1000만 페이지 이상이 나와버립니다. 21세기입니다, 지금은. 자, 21세기에는 이성적인 성향이 강해지겠습니까? 감성적인 성향이 강해지겠습니까? 필이 오십니까? 감성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시대다. 그래서 21세기는 무슨 시대다? 감성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감성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감성의 리더십, 감성의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매니지먼트, 경영의 키워드는 뭐다? 바로 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 다 같이 해보실까요? 재미. 재밌다. 재밌어.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냐? 재미없으면 확 죽어버려. 39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질이 급하기를 제일 급합니다. 재미없으면 확 죽어버려. 인생이 재미없으면 뒤로 죽어. 강의가 재미없어 봐. 앞으로 죽어버려. 제가 여러분 강의 재미없이 해주면 5분에 한 명씩 갑니다. 소리 없이. 유서도 못 써놓고 갑니다. 강의가 재미없어서 죽는 사람은 본인도 살라는 의지는 있죠. 의지는 있는데 5분 정도 있으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강의가 재미없어서 죽은 사람은 강의 끝나기 10분 전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놀랍게도 말똥말똥하게 살아나가지고 쉬는 시간엔 더 잘 돌아다녀. 막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녀. 네,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강의 재밌디? 물어봐. 재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뭐 런닝맨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런닝맨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너무 소중하고 그 안에 공자 맹자의 말씀이 들어있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아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탁 때려버리고 싶어. 이놈아, 그 시간이면 책을 한 자리 더 보고 공부를 해야지. 맞으면서도 봅니다. 아들이 끝까지 본다. 왜 보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만요. 재밌잖아요. 요즘에 리모컨 갖고 애들이 막 계속 TV 돌리죠. 아버지가 옆에 앉아가지고 야야 하나만 봐, 하나만. 왜? 아버지는 오도독 MBC, 오도독 KBS. 우리는 그때 컸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문짝 2개 달린 TV에 애국가가 나오면 TV 보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국회에 대한 경례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TV 보던 세대예요. 근데 요즘에는 채널이 100개가 넘어버려. 애들은 끊임없이 돌리는 거야. 무엇을 찾아서 넘기느냐? 재미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재미를 찾아서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놀이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죠. 인간을 여러 가지로 규정을 짓지만 결국 과학이 진화하고 인간이 발달하는 핵심은 뭐냐?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놀이를 찾아가요. 런닝맨을 보십시오. 그거 런닝맨의 소재가 뭡니까? 술래잡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술래잡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술래잡기 하면 동네에서 당산나무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번 하고 찾으려면 못 찾아요. 왜? 나무 집단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못 찾습니다. 외양간에 들어가서 해보는데 소가 있으면 찾으려고도 못 들어가요. 하루 종일도 못 찾아. 요즘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재미있고 가관이더만. 술래잡기를 하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뚫레 해보니까 애들이 없어. 이놈이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CCTV를 잡아버린 거예요. 재미가 없죠? 예, 그 재미를 어디서 찾아요? 아이들은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막 쫓아가고 숨고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이의 인생을 재미있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재미있게 살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즐겁고 재미있을 때 나는 소리를 많이 연습하라고 저는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들아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첫 번째, 얘들아 어린이 대공원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그렇죠. 우와 재밌겠다 이러잖아요. 우와 감탄하라. 여러분 인생에 감탄을 많이 하시면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최고의 감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또 나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구나. 오늘 또 멋지게 살아내야지. 오늘 또 나를 부르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감탄하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지금까지 멋지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우와 감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이번에는 옆에 파트너를 보면서 하나 둘 셋 하면 밑에서부터 위까지 우와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예 감탄하면 인생 살만 나잖아요. 제가 이것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냐? 이게 말이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감탄의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49일 동안 제가 명상을 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거. 남자는 어떨 때 감탄하고 여자는 어떨 때 감탄하는가? 이거 찾아내는데 논문을 써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남자는 무엇을 주면 좋아할까요? 남자 앞에 뭘 주면 왜 좋아할까요? 89%가 묻고 힘쓸 것 주면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묻고 힘쓸 것 주면 왜 좋아합니다. 무조건 솥단지에 넣어놓고 3박 4일 푹 과가지고 그냥 막 허옇게 국물 나온 거 주면 남자들은 왜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여자를 주면 싫어해요. 여기 오는 남자분들 어떤 책에도 이건 안 나와 있어요. 네? 곰국을 여자한테 주면 싫어한다니까요. 여자들은 그 짜증내요. 안 그래도 살쪄갖고 죽겠는데 내가 돼지 안 먹어 싫어. 여자분들은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 고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좋아해요. 소박한 거 좋아해요. 쬐깐한 것, 작은 것, 손가락에 끼는 것 좋아합니다. 이런 것만 주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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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어가요. 조건이 다르다니까요. 양의 이치에 따라서 남자들은 감탄을 할 때 우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여자분들은 이미 여기서 뒤로 넘어갑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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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어가요. 이걸 상상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 앞에 3박 4일 동안 과버린 꼬리뼈가 딱 있다 생각하시고 딱 올라갈 때도 우에 하시고, 여자분들은 오늘 장미꽃 백송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았다 생각하시고 상상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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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요거 3번만 해버려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자, 준비 양손 옆으로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부부가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에게 감탄해줘라. 남편이 힘쓸 때 여자분은 3번만 하면 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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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하면 죽어라고 힘써버립니다. 남자는 아주 죽을 때까지 힘써요. 일요일에 잠자고 있는 남편한테 깨워가지고 여보 화분 좀 옮겨줘. 절대 남자들은 안 일어납니다. 힘을 인정해주면 일어나요. 여보 나는 힘이 없어. 힘은 자기가 세잖아. 이 말도 바로 일어나. 어딘데? 화분을 딱 들었을 때 따라다니면서 3번만 하는 거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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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동네 화분 다 옮겨버려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해.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우리가 백수로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잘려도 여러분 다 아내들이 먹여 살려요. 우리 어머니들 대단합니다. 혼자서 아버지 없이 7, 8, 9명 자식들 다 키웠잖아. 근데 다 큰 놈 하나를 못 키워? 밥만 주면 안 죽는데? 어머니들 대단해요.
뭔만 잘하시면 되느냐? 아내가 화장하고 나올 때 절대 아내 얼굴을 보지 말고 감탄하라. 무조건 감탄하라. 얼굴 보면 감탄이 안 나옵니다. 더 무서워 어쩔 때는. 그러다가 솔직히 말했다. 그래가지고 하이힐로 맞아서 병원 간 사람이 많아요. 딱 나온다 무조건 예 하고 얼른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진실이 끓어오르거든 빨리 버튼을 누르세요. 수도. 말하면 안 돼. 부부간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해갖고 잘 사는 부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솔직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법원 앞에서 만나 그 다음날. 자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솔직은 건물이다. 여러분 시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해버려. 어머니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시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사고치는 놈 자식한테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버려. 내가 너한테 오늘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냐? 너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너는 우연히 나온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놈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사람은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소통은 뭐냐면은 행복한 척, 그런 척을 잘해주는 거예요. 이 뇌의 법칙입니다. 기분 좋은 척을 하면 뇌는 기분이 좋아져 버립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아주 기분 좋은 척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올리고. 창피하기는 마찬가지예요. 5초만 해보고 5초만. 준비. 하나, 둘, 셋. 뇌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매일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척을 해주면은 내 자신이 행복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웃음을 운동처럼 매일 조금씩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등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고.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 하하! 제가 이렇게 했다가 앞차고 2번 싸움을 했습니다. 자기 보고 웃었다고. 그래서 개발한 웃음이 하회탈 웃음입니다. 자, 두 손을 눈만 빼놓고 가려보십시오. 이렇게. 예. 그러면 저쪽 차에서는 모르죠? 예. 빨간 신호등이 걸렸다. 파란 신호등 바뀔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시작. 자, 신호등 바뀌었다. 그냥 가세요.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15초만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 20분 동안 우리 몸 안에는 쾌적한 호르몬들이 돌아다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의도적으로 자주 연습시키다 보면 이게 수의근과 불수의근의 법칙처럼 매일 우리가 이렇게 복싱을 하듯이 매일 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 또는 세상과 소통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감정을 소통하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감정을 소통하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정을 소통하라. 이 감정을 소통하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마인드, 마음, 눈을 마주쳐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야 아이가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아기를 안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 애가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애가 딱 쳐다봐. 웃어주면 세상이 다 내 것이 됩니다. 30년 동안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두 남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다가 잠깐 3초 만에 반해버리죠. 잠깐 쳐다봤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전기가 자리리리리 오더니 심장에 벌떡증이 생기고 발가락에 전기가 짜릿짜릿짜릿 오면서 으야꺼 어머 어떡해. 그때부터 어때요? 그 사람이 내 온 마음을 다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눈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바로 감정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상대와 내가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항상 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얼씨구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보실까요? 얼씨구! 얼씨구라는 말은 우리 순 한국말로 얼의 씨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을 뜨죠. 진정하게 나를 바라보려면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요 마음의 통로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 90%는 눈을 봅니다. 마음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는 끊임없이 눈 보고 하잖아요. 눈 보고. 결혼 초기에는 전부 부부가 그냥 눈 속에 빠져 죽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각시가 뭐라고 하면 그랬어? 그랬어? 눈 속에 빠져 죽어요. 한 10년만 같이 살아보세요.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칩니다. 왜? 눈만 맞으면 여보 우리 오늘 솔직히 이야기 좀 해보게. 그러니까 부부끼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 웬만하면 서로 눈 안 마주쳐요. 남편은 신문 보고 여자는 TV 봅니다. 왜? 눈만 맞으면 솔직히 말해라고 하니까. 근데 내 거다고 안 오고 남의 거다고 온 사람들을 보세요. 눈 속에 빠져 죽죠. 그랬어. 재밌었겠네요. 빠마 이쁘게 나왔네. 밥은 늦게 나와도 됩니다. 예. 왜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감정을 맞춰야만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도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윗사람들이 그 눈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개 시선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숭례문이 불탔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쳐다봐 주지도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 1단계, 소통의 1단계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 모든 자기계발서를 보십시오. 아이 컨택 또는 눈높이 수학 뭐 별의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소통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픈 마이 마인드.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눈, 마음의 창을, 눈을 항상 상대의 기준으로 맞춰주자. 다 같이 해보실까요? 눈을 맞추자.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옆에 있는 파트너 쳐다보면서 까꿍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까꿍.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소통의 법칙은 감동을 소통하라. 감동을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인정하라.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끄덕끄덕하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때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받아쓰기 공부를 하는데 받아쓰기를 맨날 40점, 50점 맞던 아이가 90점,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집에를 들어오는데 책가방이 먼저 들어옵니까? 시험지가 먼저 들어옵니까? 시험지가 태극기 휘날리죠. 동네부터 그냥 엄마 하고 100점 맞았다고 올라옵니다. 엄마 옆에 와가지고 막 애가 방방 뜹니다. 그분이 오시죠. 그분이 오셔 그냥. 뛰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다고 이렇게 해요.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요. 엄마가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다가 아이의 눈을 보면서 오야 내 새끼야 그럴 줄 알았다 끄덕끄덕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릇을 씻다가 손을 딱 닦더니 아들놈 머리를 딱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라. 1단계 들어갔습니다. 똑바로 쳐다봐! 아니야. 솔직히 말해. 누구 거 보고 썼어? 솔직히 말 안 해.
누구 먹었었어? 내가 너를 알아. 너는 아니야. 흔들어 버립니다. 가슴이 무너져 버리죠. 엄마가 끄덕끄덕 해주기를 바랬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아니야. 너 아니야. 아이는요,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엄마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라. 누구 거 먹었었냐? 내가 했다고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You are great. You are great. 너는 대단한 아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You are great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인생의 큰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통하게 됩니다. 이것만 끄덕끄덕만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내가 힘썼을 때 내 아내가 끄덕끄덕만 해주면 정말 죽기 살기로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흔들어 봐요. 이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이제 밖으로 돕니다. 반바지 입고 저녁 9시 넘으면 혼자 뛰어다니는 남자들 있죠? 공원에서 온 동네 아줌마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나 힘 좋다고. 왜 우리 집사람만 나를 인정 안 하지? 나는 힘 좋다고. 막 하고 태풍 오는데 혼자 가방 메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 있죠? 북한산에 가가지고 막 그 바위에 막 두 손 매달려 가면서 온 동네에 자랑합니다. 나 힘 세지. 집에 있는 아내는 그 힘을 집에다 쓰지. 왜 나가 쓰냐고 하는데 왜 나가서 쓰느냐? 집에서 끄덕끄덕을 안 해주니까 나가서 하는 겁니다. 마라톤 하다가 1년에 20명 이상이 죽는다는데 그래도 나갑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인간은 가장 마음이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통, 웃음의 소통은 2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해보실까요? 그렇지. 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소통의 법칙. 감흥을 소통하라. 그래서 박수와 환호를 해주라. 이거는요, 국가적인 소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유전자학적으로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네. 유치원 내에 가가지고 사물놀이 팀이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깽가리를 칩니다. 이것을 계속 쳐. 얘들이 처음에는 귀를 막아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들이 신내림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 그러면 야 소리를 지르고 나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온 나라가 축구 하나로 뭉쳐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을 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집에 있는 빨간 내복을 다 입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집에서는 TV를 못 봐. 열이 많아 우리 민족이. 전부 길 밖으로 나와서 어깨동무나 네 것 내 것 없이 다 그냥 해가지고 직장에서 아프고 병간에 가고 나간 놈이 시청 앞에서 이거 하고 있고 저녁에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다는 남편이 맥주집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이거 하고 있고 그래도 그때는 이혼율이 낮았답니다. 왜? 다 용서가 됐어. 뭐 때문에? 감흥을 했기 때문에 박수와 환호, 신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박수를 치고 대한민국을 외쳤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디에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루어버린 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집단 가출해버렸다네. 그때 가장 많은 이유는 6.25 때보다 더 많이 집 나와버렸다네. 그렇게 우리는 어때요? 감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치면 더 잘해요. 강사한테 잘한다 하고 박수 치면 더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 할 때 생각 안 나세요? 어머니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전부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앞으로 뛰잖아요. 어머니들은 옆줄로 서잖아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 동영상으로 찍었더니 준비 딱 했더니 애들은 앞으로 달려요. 엄마들이 옆으로 달려요. 옆으로. 아야 내 새끼야.
뛰어라. 신기하게요.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대한육상연맹에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육상 주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책에 안 나와 있다네요. 신기하게도 박수를 치면서 옆으로 개처럼 뛰는데 12초 이내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답니다. 아마 한 2, 3년 후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어머니의 달리기 습관, 옆으로 뛰는 거. 그건 뭐예요? 바로 내 자식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줬더니 내 자식도 살지만 어머니도 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해주면 사실은 내가 더 삽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돈 내고 축구장을 가고 왜 야구장에 가서 악을 쓰면서 막 응원을 합니까?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치면 혼자 가서 막 박수치고 맥주 먹고 막 소리치고 난리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엔돌핀 에너지가 엄청나게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사실. 실제로 자기가 농구 경기장에 가서 막 박수를 치고 하면 자기가 농구하는 것과 유사한 신체적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잘한다! 잘한다! 얼씨구! 그렇지! 잘한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럴 때에 모든 사람이 통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몇 살 먹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소리치고 같이 박수를 치다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소통은요, 요즘 세상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박수치고 환호할 때 우리는 이미 통해버리고 함께 웃으면 웃음이라는 장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법칙 따라서 하십시오. 얼씨구!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치고 함께 노래할 때 우리는 이미 마음과 마음이 다 통하고 신명이 하나 될 때 웃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웃음의 신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도아리랑 한번 멋지게 박수치면서 그냥 여러분 꽉꽉 쓰십시오. 신명나게 한판 부르고, 예, 제 강의 또 마치고 또 사인회도 해야 되니까, 예, 이런 은혜 받고 책을 안 갖고 간 사람들은요, 이게 절대 천당 못 갑니다, 이게. 자, 다 같이 박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가 울려절시고 아라리가 난데 노다 가세 노다 나가세 살이 떳떳이도록 노다 나가세 아리랑 아절씨구 아라리가 난데 만경 창파에 두리둥실 뜬데 어기여 차야 되어라 노를 져라 아리아리가 스리스리가 아절씨구 아라리가 난데 분경세제는 웬 고겐가 구부야 구비구비 눈물이 난다 아리랑 아절씨구 아라리가 난데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놀아 나가자 아리가 난데 아리랑
이별을 하려거든 왜 만났던가. 헤이! 아리랑 아저씨고 아다리가 낫네. 얼씨구. 그렇지. 잘한다. 제가 생각해도 잘해. 신이 납니다. 그렇죠? 네. 신명이 납니다. 그렇다 보면 내 안에 이렇게 웃음의 유전자들이 춤을 춥니다. 저는 수많은 강의를 하지만 모든 강의의 무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내일 또 강의가 있고 모레도 있지만 이 우주에서 저에게 모든 기운을 주고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은 김영식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끝나면 내가 뭔 말 한지도 몰라요.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참 웃음도 많고 참 재미있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제 책의 에필로그 부분에 제 인생 이야기를 다 써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길입니다. 정말 피부병으로 아기 때부터 고생을 하다가 들판에 버려진 아이를 다시 주워다가 길러서 컸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43살이라는 나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17이라는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제 친형은 27살에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제 자신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고 인생 우여곡절 수도 없이 겪다가 내 한풀기에서 26살에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를 지킨다고 태권도를 배우고 합기도를 배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태권도 경화과 교수가 됐습니다. 내 한풀이 한다고 배웠던 소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있고 울다가 지쳐서 웃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웃음 박사가 됐고 이 모든 삶들이 저에게 옛날에는 슬픔으로 다가왔지만 그 슬픔이 저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고 뚜벅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제 인생을 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내가 느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내가 죽더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웃음을 나눠주고 살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웃음이 더 행복이 커져서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삶이 지치다고 힘들다고 세상 탓을 하지만 신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외우고 다니는 글귀 중에 하나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힘이 들어야 힘이 세지지.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예, 세상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간의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부족한 제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